네, 여러분 영상을 제작을 하다가 상당히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한 10분이라도 영상 길이를 줄여보고자 파트를 2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설명 마저 못 드린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턴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턴십 부분도 Relevance Experience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크게 보시면 아까 전에 개괄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원래 사실 코이카나 UN을 통해서 국제개발 원조를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가서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땄습니다.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의 마지막이 실습 120시간입니다. 실제로 복지기관에 가서 120시간 동안 실습을 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한국의 청소년 가정 클리닉 센터에 가가지고 120시간 동안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아주 빡세게 120시간 동안 설거지며 청소기를 돌리는 거며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 청소년 복지센터는 저소득층 가정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한참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던 때라 그때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거기 가면 사실 비행 청소년들이 개화라고 하나요? 사회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와요.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짰었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도 오시고요. 상담을 받으시러. 그리고 아이들도 오는데요. 그때 사회 되게 있어 보이게 Social Welfare Services 라고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다 이렇게 있어 보이게 썼지만 사실 이게 조금 웃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에 누가 와요. 누가 오면 센터장님이랑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경찰서 인계로 가정폭력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학교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1대1 상담 내역은 다 비밀리에 묻어놔야 돼요. 이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님들의 센터장님이 상담을 한 내용은 다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말단, 실습이나 하러 온 애들한테는 다 비공개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멋진 일을 하진 않았으나 나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렇게 할 때 실습 내역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보이게 영어로 다 옮겨서 적었고요. 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겠어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맨날 6시간, 7시간 동안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하고 센터장님이 커피 타오라고 하면 커피 타오고 그런 거 했어요. 전 종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거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거 2개는 Seattle Royal School이라고 해서 지금 주소도 적어놨죠. Nova High School이라고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교육학이랑 국제학을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도 학교에서 졸업 요건에
그 전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그 실습을 계속 나가야 돼요. 한 학기에 몇십 시간씩 나가야 돼서 이것도 그래야 학점이 나와요. 이거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와서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증거 자료를 당연히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시애틀의 중학교에서는 이때는 다문화 과정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미국도 다문화 과정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멕시코나 아니면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난민들이 되게 많이 와요. 사실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설거지랑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저시급이 그 나라로 갔을 때는 되게 큰 돈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자녀들한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죠. 그분들의 자녀는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영어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었고 이때도 그냥 conducted meetings with co-teaching assistants 라고 해서 저는 TA로 간 거니까 그 학교에 실습을 하러 TA로 가서 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해서 얘네들한테 다음엔 뭘 가르칠 거고 이런 거를 계속 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저희 학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했던 게 Adolescent Health Impairment Project라고 해서 사실 미국에서 그 비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민자들의 비만 문제도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그 흑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제가 살았던 곳은 미국의 서부이기 때문에 서부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베트남 인구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 문제가 상당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들의 뭐 급식에 신경을 어떤 식으로 쓰고 급식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올리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결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거는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고민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썼고요. 노바 하이스쿨 여기서도 이 학교 좀 특별한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사실 학생들을 줄 세워놓고 성적을 매기는 학교는 아니고요. 애가 과제를 해온다,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거기다 A, B, C, D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너희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구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볼래?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어로 치면 대안학교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런 말 하면 미안하긴 한데 ADHD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이 학교에. 이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한테 카운셀링을 원온원으로 제공을 했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것도 조금 가르쳤고 그 사회도 조금 숙제 같은 거 있으면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배움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 좀 가르쳤었고 당연히 저는 TA로 갔으니까 저를 지도하시는 담당 교사분이 있으셨겠죠. 그분이랑 1대1 세션을 데일리 세션 매일같이 상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걸 진행을 했다라는 말을 여기다 써줬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논문 활동에 제일 많은 중심을 뒀잖아요. 한 페이지 반을 여기다가 다 할애를 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논문을 썼으면 이 논문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이렇게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써주셔야 돼요.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논문 활동이 없으시면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프로젝트처럼 말을 풀어서 쓰세요. 내가 이런 블로그 포스팅 프로젝트를 했어. 여기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보험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에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까지는 confidentiality 이슈 때문에 안 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런 글쓰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글쓰기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출판 활동, 이거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네. activities라고 해서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논문 활동, 학과 활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학과의 활동으로 내가 뭘 했나 지금까지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면은 그 시간 동안 난 뭘 했나 갭 이어 없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2년 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해서 그때 여기 current라고 쓴 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지원할 당시까지 저는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current라고 쓴 거고요. 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쳤고 성인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토플 가르치고 English for College Entrance Exam 이라고 하면 수능을 가르쳤다는 거죠. 수능 영어 가르치고 Daily Conversation 영어 회화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튜디언 콜렉 같은 거를 할 때 저는 대학교 기숙사 CA였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기숙사 4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장이라고 하던데 한국에선 근로장학생 같은 거 그거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mediated residence issue라고 하면은 네, 얘네들 맨날 물고 뜯고 싸우죠. 걔네들의 갈등을 조정을 했다는 말을 되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는 저희 보스가 그때 여기 담당자이셨던 분이 학기별로 무슨 레지던트랑 1대1로 대화를 나눠서 상담일지 제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사실 이때 독일에 대한 관심이 처음 생겼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슈퍼바이저 담당자랑 위클리 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랑도 회의를 진행을 했다. 사실 이런 말을 자꾸 왜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누구랑 회의를 하고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2개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2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논문 활동, 내가 출간을 할 수 있는 앤가를 진짜 주의 깊게 보시고 2번째가 사실 출간 활동은 어렵죠. 창작 활동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할 수 있는 앤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사실 대학교만 졸업하셨어도 아실 거예요. 팀플이 얼마나 많고 그런지 프레젠테이션도 많고 이런데 그게 당연히 대학원에 오시면 더 많겠죠. 정말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료들과 같이 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논문을 썼어요. 그럼 어디다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가 알아주고 내 책을 사가지. 그래서 논문 쓰고 발표하는 거. 근데 발표는 또 혼자 할 건가? 남들이랑 같이 팀플로 같이 해야죠. 학회 혼자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다닐 거잖아요. 그리고
책 한 권 쓰는데 혼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교수님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자꾸 회의를 하고 누구랑 토론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할 때마다 계속 내가 누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위클리 리포트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상사랑 같이 면담을 하고 토론을 했고 미팅을 했고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Personal Skills에 관한 파트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부분, 그 논문 활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과외 파트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내가 이런 스킬이 있어서 아마 교수님 너희 연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보통 여기다가는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던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학자들한테 있어서 출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워드 능력이 있고 그러면 좋겠죠, 당연히. 그거 여기다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운전면허도 써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까지 적진 않았어요. 장롱면허기 때문에 운전시키면 어떡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일단 저희 모국어는 일단 한국어고 한국어에는 한자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한자어를 Dialect of Chinese Character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국어가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other languages라고 해서 English, 영어는 난 native level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영어가 주요 업인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해외 생활을 조금만 해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외국 애들은 안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안녕하세요. 뭐 너 밥 먹었어? 이 정도 말만 할 줄 알아도 자기네들은 그 한국어 되게 잘한다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고 수업 다 영어로 듣고 하니까 나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리고 conversational level of Japanese and Spanish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에 되게 자신이 없죠. 저도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제가 그 곤니치와 아리가또 이런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일본어로 대화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게 되어 있어요. 대학원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은 이상하게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베를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입시 당시에는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붙고 나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 성적표까지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자파니스였기 때문에 일본어였고 성적까지 다 찍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conversational level까지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국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국제학과들은 꼭 그 제2 외국어를 필수로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셔야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스페니쉬를 배웠었고요. 그 레벨이 1, 2, 3까지 있는데 3까지 다 들었어요. 성적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다 까먹었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conversational level까지는 아닌데 성적이 기입되어 있어서 스페인어도 할 줄 안다고 했고 basic knowledge of German 물론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 기초마저도. 근데 이때 한참
독일 오겠다고 시원스쿨에서 독일어 되게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초적인 문법 정도 안다고 여기다가 써놓은 거고요. 저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지원을 할 때는 시원스쿨 다녔다고 썼어요. CV에 실제로 진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지 거의 1년이 넘었나? 그런 시기였는데 학점 이수 다 하고 실습까지 다 끝냈는데 이거 신청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저는 해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미루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2019년 8월에 자격증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써놨어요, 아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끝났다. 복지 자격증 이거 끝냈다. 그래서 8월에 자격증이 온다. 이렇게 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CV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보았는데요. CV 작성이 다 끝나시면 이렇게 최종 두세 장에 걸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over letter이 있으면 이 부분은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빼면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한 2장 정도의 CV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3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CV가. 그렇게 쓰셔서 학교에 잘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본다고 설명해 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CV 첨삭 문의는 제가 사실 지금은 과외가 되게 많아서 다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제 요청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저희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CV 첨삭 받으시고 싶으시면 일단 용기 있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거의 1시간 10분 되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